다각형의 넓이입니다. 이 넓이는 공식만 알면 편하게 풀 수 있어요. 첫 번째, 중요한 거 둘레인지 넓이인지 생각하면 됩니다. 직사각형 둘레 구하는 방법, 직사각형 둘레는 가로 더하기 세로, 가로 더하기 세로입니다. 여기 옆에 그림을 한번 볼게요. 가로 더하기 세로, 그리고 가로 더하기 세로. 왜? 둘레니까 둘레는 이 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선을 구할 거야. 선이 둘레가 되니까. 그러면 가로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죠. 세로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죠. 그래서 가로랑 세로를 합쳐서 2번 곱한다. 2개씩 있으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되고, 그럼 정사각형을 한번 볼게요. 정사각형의 둘레는 한 변 더하기 한 변 더하기 한 변 더하기 한 변. 왜? 둘레는 선을 구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럼 옆에 정사각형이 한 변, 한 변, 한 변, 한 변, 얘가 둘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네를 다 더한 다음에 하면 돼요. 그러면 한 변 더하기 한 변이 몇 개 있어? 한 변 더하기 한 변이 묶으니까 2개 있죠? 근데 얘가 또 같은 한 변이 되니까 이게 한 변이 총 그럼 몇 개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4개 있다는 거. 하나, 둘, 셋, 넷. 그냥 다 더하면 됩니다. 이게 둘레예요. 자, 단위 넓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단위 넓이 1제곱센티미터인데 한 변이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1제곱미터라고 쓰고 이렇게 쓰는 거야. 다른 거 기억하면 안 돼. 얘가 2번 곱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제곱센티미터라고 읽습니다라고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면 1제곱센티미터보다 큰 단위가 당연히 있죠. 큰 단위 넓이 1제곱미터가 있는데 한 변이 1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1제곱미터라고 해서 미터를 2번 곱하는 거야. 여기 2 꼭 기억해두세요. 2. 그래서 읽을 때 1제곱미터라고 읽습니다. 1제곱센티미터와 그리고 1제곱미터 기억을 해두세요. 그런데 단위가 또 있죠. 1cm는 100, 어이구 잘못했네. 1m는 100cm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만 하고 있다면 이 공식은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1m는 100cm, 1m는 100cm이기 때문에 이 둘을 곱하는 게 넓이가 되니까 이거를 2번 곱해서 0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그럼 이제 넓이, 본격적으로 넓이를 갑니다.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 곱하기 한 변. 넓이는 어떻게 되냐? 이거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볼게요. 넓이는 무엇이냐면 넓이는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좀 접근하기 쉽겠죠? 각각의 공식을 기억해 두면 됩니다. 공식 한번 지금 써보기. 자, 이제 직각으로 이루어진 도형의 넓이를 구할 거예요. 어떻게?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자, 나눕니다. 나누세요. 나눠도 되고 두 번째 붙여도 됩니다.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도 되고 작은 그거를 직사각형을 나눠도 됩니다. 그래서 이 넓이, 직사각형의 넓이 알죠? 이거 그리고 여기도 이거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됩니다. 그럼 또 직사각형을 변형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 직사각형이 얘네가 빈 공간이에요. 필요 없는 공간입니다. 얘네를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얘네를 다 붙여서,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끼리만 붙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이렇게 세로로 붙일 수도 있죠. 그리고 하나로, 마지막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넓이 합으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보통 문제는 여기에 각각의 센티미터나 아니면 미터의 크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그걸 보고 직사각형의 넓이나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제 평행사변형의 넓이들, 삼각형의 넓이, 그리고 사다리꼴의 넓이, 마름모의 넓이, 이거를 잘 기억을 해두면 되는데 밑변과 높이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밑변은 평행한 거, 밑변 그 사이의 거리는 높이, 밑변과 밑변 사이의 거리가 높이라는 거 항상 거기는 뭐로 만나요? 수직으로 만납니다. 평행사변의 넓이는 그래서 이걸 구하기 위해선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는 거. 왜? 우리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서 구할 수 있는 거, 이거 교과서에 있습니다. 이것까지 설명하기엔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교과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이 말 기억해요. 평행사변형은 밑변과 높이가 같으면 모양이 다르더라도 그 넓이가 같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얘네가 높이가 밑변이 크기가 같고 이 그림 기억날 거예요. 이 그림 기억날 거예요. 여기가 3cm, 3cm, 3cm고 뭐 평행사변이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반대로 생겼을 수도 있는데 좀 이상하긴 하지만 자, 이렇게 되면 밑변의 넓이가 다 같고 높이가 다 같기 때문에 넓이가 같다는 거 알 수 있고 다음 이제 삼각형의 넓이에요. 삼각형의 밑변과 높이는 이거를 그냥 그대로 평행사변형을 쪼개게 되면 삼각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중요한 거 나누기 2가 들어가요. 나누기 2. 그래서 한 변을 밑변이라고 하면 밑변과 마주보는 꼭지점에서 밑변의 수직이라는 말 기억해두세요. 수직이 아닌 건 높이가 아닙니다. 이러한 선분을 높이라고 합니다. 기억해두고 삼각형의 넓이는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평행사변형이나 직사각형으로 만들어 구할 수 있고 삼각형의 모양은 다르더라도 밑변과 높이가 각각 같으면 그 넓이도 같다는 말 기억해두세요. 같이 접근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사다리꼴 나옵니다. 사다리꼴 공식 꼭 기억해주세요. 사다리꼴에서 평행한 두 변은 밑변이라고 합니다. 밑변의 위치에 따라 윗변, 아랫변이 되니까 각각 변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밑변이 위에 있을 때 아랫변이라고 할 수도 있고 밑변이 위에 있을 때 윗변이라고 해서 이거는 변은 잘 보세요. 잘 밑변이 어디였는지. 그리고 두 밑면의 사이의 거리를 높이라고 하는 말 기억해두세요. 밑변과 아랫변이 있고 높이. 이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면 사다리꼴 넓이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외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했습니다. 이거 교과서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다리꼴은 몇 개의 도형으로 나누어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평행사변형 한 개와 삼각형 한 개로 나눌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이게 1번이에요. 2번은 두 개의 삼각형으로 쪼갤 수 있는 거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삼각형으로 쪼갤 수도 있고 보이죠? 세 번째는 직사각형 하나와 삼각형 두 개로 쪼갤 수 있습니다. 직사각형 하나와 삼각형 두 개로 나누는 방법 어떻게? 이렇게 세로로선 잘 안 보이지만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 하나가 있고 여기가 또 하나가 있죠. 두 개. 여기 가운데 직사각형이 되죠. 그래서 두 개로 나눌 수 있고 자, 세 번째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마름모의 넓이는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나누기 2.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하나. 이렇게 곱하면 돼요. 넓이는 이겁니다. 그리고 모양과 크기가 같은 삼각형 두 개 또는 네 개로 나누어 넓이를 구할 수 있고 직사각형 이용하여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 교과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한번 보면 됩니다. 여기가 왜 나누기 2가 들어갔냐면 여기가 얘랑 같죠? 여기가 얘랑 같죠? 그리고 얘랑 같습니다. 그리고 얘가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상하게 얘랑 같고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얘가 같고 얘랑 같더니 보니까 저 직사각형의 가로 직사각형의 세로가 돼서 직사각형 곱하기 가로 이게 즉 한 대각선이 직사각형의 가로가 되고 다른 대각선이 직사각형의 세로가 되면서 이거의 나누기 2가 됩니다. 왜? 요거랑 같고 얘랑 같고 요거랑 같고 요거랑 같다 보니까 두 개를 나누게 되면서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 다각형의 넓이는 다각형을 우리가 알고 있죠. 직사각형, 평행사변, 삼각형, 사다리꼴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번 수학시험 단원 범위를 끝나겠습니다.